안녕하세요. 대박스쿨의 김나연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우리 시장 통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데 이어서 OECD도 세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낮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인의 자금 이탈도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시장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도 대박스쿨 강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문자창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 1899-0294번,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부터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강의 디베스 박호정 전문가의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예, 전문가 DBS 박호정입니다. 오늘도 이제 한 주가 이제 거의 마무리에 있는 상태죠. 3월달 첫째 주. 예, 오늘 이제 목요일인데 내일은 이제 금요일입니다. 주 초반 정도까지는 흐름이 나쁘지 않다가 화, 수, 목 오늘까지 3일째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내리막길을 좀 걷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 이제 종목 자체가 힘알이 없고 연속적으로 해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장님께서 요즘에 매매를 하다 보면은 왜 이렇게 시장 자체가 제 재미가 없고 힘이 없을까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해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죠.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을 나도 모르게 이제 추격으로 해서 이제 매매를 하신 분들 계십니다. 제가 이 대박스쿨을 통해 가지고 이 얘기를 매일매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종목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얘기지만은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제가 야간 방송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육도 시켜드리고요. 강의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께 야간 추천주 있죠. 지금은 사정권에 들어온 애들만 보세요.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해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만 쳐다보게 되면은 지금 전혀 실적이 안 나옵니다. 실적이 안 나오는 것은 우리 시장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계좌 수익률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혜롭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왜? 메이저 형님들 같은 경우도 지금 딱 뒷짐 주고 그냥 가만히 있는 이런 마냥에 여러분들께서 계속적으로 해서 샀다 팔았다를 반복적으로 해서 빠른 단기적인 매매를 진행을 하시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명심하시고 제가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이죠. 대박스쿨을 통해 가지고 제가 오늘 어떤 걸 얘기를 드릴까. 그리고 아마도 오늘 좀 실망을 하셨던 분들이 많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목 상담 있죠. 자, 스피드 있게 올려주셔야 돼요. 종목 상담 자체를 올리셔야지만 제가 거기에 따라서 냉철한 이제 판단력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어때요? 현실적으로 해서 제가 대응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종목 상담 스피드하게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본격적으로 해서 이제 강의 바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해서 오늘 이제 강의 목록은 이렇습니다. 오늘의 이제 특급 이슈. 요즘에 이슈를 계속적으로 해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제약바이주를 제가 2월 말 정도 중국 소비주 올라가고 나서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업종 중에서 제약바이주라고 얘기를 해드리는데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한두 번 정도가 아니고 꾸준하게 올라가는 부분이죠. 그것도 뭐 한두 번 정도에서 강하게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이 얼마나 실망스러운 부분이겠습니까? 대박스쿨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제약바이주를 질문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근데 제약바이주 자체를 제가 3월달 정도에서 이제 반등 주도제 가능성이 높다. 얘네들이 올라가지 못하면은 정말 그때는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때요?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간절하게 여러분들께서 포트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우리 시장님들께서 다양하게. 그렇다고 해서 백화점식 포트를 구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편입하지 마시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사전에 딱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종목군들이 때 맞춰가지고 재료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서 오늘 특급 이슈를 한번 딱 정리를 해드리고 여기에서 사정권 영역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 있죠.
제가 또 최근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군들 어떤 사정권에 있고 어떻게 해서 종목이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빠르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이제 다음 화면에 좀 보여드릴 텐데 오늘 왜 국내 증시가 떨어졌을까? 도대체 왜? Why? 국내 증시 자체가 오늘 왜 떨어졌을까? 코스닥이 1.7% 오후장에서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었죠. 오늘 이런 부분이에요. 북한 미사일 다시 한번 이제 준비를 하냐? 예,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한반도에 이제 부는 아무라는 이런 이제 분위기가 돈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 갑작스럽게 투매가 형성이 됐죠. 여기서 쌍매도 메이저 형님들께서 거래에서 코스닥 할 것 없이 쌍끌이 매도가 집중이 되고 있으면서 아무래도 전체적인 종목군들 어때요? 오늘은 특징적인 그런 이제 종목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해서 상당히 아주 어저께보다 더 루즈한 그런 이제 장세를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솔직히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던 것도 이거 자체도 이제 리얼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예, 이런 이제 반반이 많습니다. 말들이 많기 때문에 자, 어쨌든 간에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렸던 부분은 다시 한번 이제 원상 복구가 되고 있죠.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남북경업주가 초토화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DBS 전문가가 남북경업주도 1월 달부터 해서 추천도 많이 드렸고, 네, 거의 다 이제 90% 정도가 다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네? 올라갔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 자체가 있죠. 자, 이거 자체도 웃긴 거예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제 뒤통수를 맞는 그런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내 증시가 여기에 따라서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고 가장 피해를 봤던 것이 남북경업주예요. 그러면은 남북경업주 자체가 이제 비중이 많으시면은 지금은 후퇴할 수 있는 구간은 다 나왔어요, 지금. 응? 여기서 추가적으로 해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어쨌든 가대납폭에 따라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겁니다. 한 달 정도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길면 2개월 정도. 어차피 회담 자체는 무기한 지금 뭐 연기가 되고 있다고 하지만 대화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 뭐 다른 쪽의 업종들 자체가 뭐 이 영향으로 인해서 떨어져야 되겠습니까? 예, 그 정도는 허약한 증시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해서 보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저는 제가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은 우리 시장님께서 이제 종목을 바라보는 시장에서 이 시장 자체가 너무 재미가 없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종목 있죠. 상승을 보이는 그런 쪽이 있는 애들을 위주로 해서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어저께도 제가 미세 관련주 얘기를 해드렸을 때 뭐였어요?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였으니까 이렇게 올라갔을 때 편입하지 마시고 어차피 그런 쪽에서 먼저 들어가신 분의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정권 영역권에 있는 종목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께 관심 가지시고 매수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친절하게 이렇게 재료 이슈가 나옵니다. 자, 이거 말고도 다음 화면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 자, 오늘 이제 나왔던 것 중에서 오전장 초반 정도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삼성전자가 세계 1위 차량용 반도체 NXP라는 이제 그 반도체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자동차 반도체 쪽으로는 정말 무지막지한 그런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NXP가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하고 업무 협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도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업무 협력을 가지면서 해당 관련된 종목군들, 비메모리, 삼성 자체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즘에 어떻습니까? 예. 올해 상반기에 대한 어떤 실적적으로 해서 삼성전자 실적이 좋습니까? 아니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인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왠지 아시죠? 디램 가격이 작년도 하반기 대비해가지고 30%가 떨어졌대요. 그러면 1분기 실적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어차피 갤럭시 S10, 갤럭시 폴드, 예,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되면은 이 핸드폰 쪽으로 해서 이제 그 실적적인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응? 예, 그러면 이만큼의 삼성전자가 엄청난 사상 최고의 실적이 나왔던 것은 바로 이제 디램, 예, 메모리 반도체였었는데 그 메모리 반도체 자체가 가격이 무려 30%가 떨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해서 위기가 오셨으니까 예, 어때요? 신성장 동력에다가 집중을 해야 된다. 자, 삼성은 어디에다가 집중하고 있을까요? 우리 시장님들. 첫 번째, 바이오. 응? 바이오 사업. 이것도 문제입니다. 대기업 정부에서, 현재 정부에서 어저께 벤처기업 육성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3조 원 정도를 벤처 붐을 일으키겠다. 그러면서 창투사 종목군들이 올라갔었죠.
응? 근데 창투사 종목이 올라가기 전에 제가 자랑하는 진격 시그널 1단계 바닥 초입 구간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먼저 움켜쥐고 이런 이제 재료적인 이슈가 나오게 되면 어때요? 급등이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연속적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갔죠. 여기서 부분은 뭐냐면은 어쨌든 대기업들 같은 곳간에 쌓아두고 있는 돈이 많아요. 그죠?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막판에 이제 종목군들 올라갔던 거 와르르 무너졌죠. 바로 이거예요. 제가 오늘도 얘기하고 어저께도 얘기하고 지난주, 지지난주 얘기한 게 뭐예요? 이렇게 재료 이슈가 나오고 나서 종목군들이 10%, 20% 이렇게 올라갔을 때 추격적으로 해서 따라하고 이제 매매하신 분들 많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경험이 그 매매에 대한 센스가 있으신 분은 상관이 없지만 잘 모르신 분들 이거 좋다고 해가지고 누가 추천을 해드렸는데 텁썩 잡으신 초보 이제 투자자분들 정말 많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매매하시면 안 돼요. 물론 우리 시장님께서 제가 어느 정도는 고충 알고 있어요. 왜? 전문가인 저조차도 지금 시장 자체가 재밌냐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면 정말 재미가 없는 시장이에요. 매가리가 없어요. 정부 정책 투명성이 없습니다. 원래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고 정부 정책이 연초 정도에 나오게 되면은 그거 자체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은 어때요? 다 단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보고 들어가서 이제 매매를 하게 되면은 정작 어때요? 빈손을 오거나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해서 허탕을 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재료 이슈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종목이 올라가기 전에 우리는 어때요? 먼저 사전에 이제 잡아야 돼요. 자, 이런 쪽에 관련된 기사는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무려 NXP 인수 검토만 50조 원 정도. 와, 하만을 인수했던 거 기억하시죠? 하만에 비해서 5배 정도가 나가요? 엄청난 자금이에요. 그 정도 삼성전자는 곳간에 쌓아두고 있는 현금 유보율 자체가 100조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50조 원 정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간간히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메모리 쪽도 아니고 이제 비메모리 쪽에서 지금 M&A 이렇게 인수적으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답니다. 자율주행, 바이오, 자율주행이라고 하면은 전장부품, 즉 비메모리 쪽으로 해서 영역을 지금 넓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이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그림 한번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해드렸던 부분입니다. 삼성전자 자체가 하만을 인수를 하고 나서 매출 자체가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비메모리에 대한 비중 자체가 적었는데 작년, 올해 같은 경우도 메모리보다는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 상당히 투자를 확대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파운드리 하면은 대만의 1위 업체라고 제가 볼 수 있죠. TSMC. 대항마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삼성입니다. 삼성입니다. 자, 지금 이제 모바일 쪽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소비자와 가정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쌓아두고 있는 돈을 가지고 어때요?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메모리 쪽에서 부진했던 부분을 다른 쪽으로 해서 메꿀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시간적으로 해서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자체가 새로 어떤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에다가 지금 집중하냐? 전장부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바이오 쪽은 지금 묶여 있어요. 정부 규제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직까지 지금 감사 진행이 중에 있죠. 요게 해소가 돼야지만은 다시 한번 이제 힘있게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 쪽에서 신성장 동력 발굴 이런 쪽으로 해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전장부품 자율주행이라든가 비메모리 쪽 있죠. 우선적으로 이쪽에 있는 애들을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화면. 자, 이거를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여러분들께 고점 주식 자제해야 된다. 고점 주식이라는 건 뭐예요? 바닥권 대비해서 30%, 50%, 100% 이렇게 올라간 종목권들 있죠? 그런 종목권들. 자, 남북경합주 같은 경우도 1월 달 정도에서 100%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고스란히 다 내려왔어요. 수소차 같은 경우도 1월 달에 다 올라갔죠? 어떻게 했습니까? 고점권에서 30% 이런 식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차기대선주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2월 달까지 올라가고 나서 2월 달 중순 이후부터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꺾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자금 자체가 갈 곳이 없어요. 왜? 하나같이 꺾이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바닥권에서 올라간다고 하면 어때요? 재료가 있으면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올라갔던 에이티너 인베스트 같은 경우도 오늘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저 241선 최대 장기선에 맞고 떨어졌죠. 이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이고 먼저 사전에 영역권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물려있으면은 저항권을 봐가지고 어때요? 어느 정도 물량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지만 사정권 영역에 있는 종목군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제 주식을 마음 편하게 있죠. 안정적으로 해서 돈을 벌겠다 하신다고 하시면은 그리고 이데일리 TV 이 10시를 통해 가지고 종목 상담을 진행을 하시면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야간 방송 꼭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드릴 수 있는 힌트는 한정돼 있어요. 어차피 종목 상담 코너예요. 종목 상담 코너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상당히 재미가 없고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모른다. 하신 분들 같으면 야간 무료 방송을 통해서 디베스 전문가가 제시하고 있는 종목 있죠? 저는 어중이 떠중이 같은 종목 안 줍니다. 추천 안 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위험한 종목도 배제를 합니다. 지금은 3월 상장 폐지 시즌입니다. 3월 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고점에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은 경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주 위험한 아무래도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개별주 성향이 강한 종목, 세력성이 강한 이런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꼬시고 있어요. 그런 종목에다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모르신 분은 종목 상담을 통해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친절하게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정권에 있는 종목, 자, 사정권 바로 저런 자리 있죠? 올라가기 저런 자리가 바닥권에서 진격 시그널 1단계 상승 초입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화면 마지막으로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JTC. 여러분들께 종목을 추천을 드려가지고 이거를 연속적으로 해서 제가 추천을 드렸었죠. 중국 소비주. 자, 에이블 CNC를 드렸습니다. 그죠? 에이블 CNC를 먼저 드렸어요. 30%가 넘게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종목을 뭐예요? 에이블 CNC가 아쉬웠던 분들은 JTC, 야간방송. 이게 바로 야간방송의 묘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제시해드렸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아, 저런 자리에서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바로 올라간 종목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이에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중이 떠중이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그 시장님께서 제가 주식을 한 지 이제 20년 정도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 이제 상당수의 수많은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주식 자체를 상당히 우습게 보고 있어요. 만만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절대적으로 해서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더더구나 지금 장은 과거하고는 틀려요, 여러분들. 재밌습니까? 이 지금 TV를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재밌어요, 지금? 재미없어요. 정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정책 먹히고 있습니까? 안 먹히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장 자체가 좋아요, 나빠요? 안 좋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정권, 맹수가 사냥을 하면서 어떻게 사냥을 하겠습니까? 테두리한 사냥권 내에서만 사냥을 합니다. 벗어나지를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세력의 덜미에 잡히시면 안 돼요. 반대로 이제 뒤통수를 때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이런 자리에 사셔야 돼요. 올릴 수밖에 없는 종목. 그런 종목을 제가 야간 방송 위주로 해서 제가 제시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이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는 간략하게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 상담을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디베스 전문가의 강의 함께 하셨는데요. 전문가님 이제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오늘은 어떤 종목 소개하시나요? 네, 오늘 이제 야간 무료 방송을 통해서는 틈새 종목을 공략을 하자. 제가 이제 어느 정도는 3월 달 정도 들어오면서 제약 바이주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어때요? 바닥권 위주로 해서 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을 위주로 해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해서 제가 화면을 통해서 또 한번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30일 정도에서 추천해드렸던 삼천리자 종목 기억하십니까? 딱 하나 정도. 저 자리예요, 저 자리. 아니, 이 종목이 저 자리에서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다음날 정도에서 바로 이제 급등 나오고, 그리고 나서 어때요? 한 달 정도 쉬었다가 오늘은 어떻습니까? 예. 전기차 관련해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알톤 스포츠하고 삼천리자 정거가 오늘 21%가 급등 나왔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형님들. 시청자님들. 어디에서 사냐? 어? 어디에서 사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은 재미가 없더라도 저런 자리에 사셔야 돼요. 저 타원형. 제가 이제 저 타원형에 사셔야 돼요. 시그널 1단계에서 사셔야지만 우리 시청자님께서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있죠. 자, 다음 화면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게 된다고 하면은 제가 그전에 야간 추천주에서 최근에 잘 올라갔던 종목군 중에서 뭐였습니까? JTC 중국 소비주 30%예요. 아니 1년 이자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은행에다가 돈을 맡긴다고 하면은 2% 거기에서 가상금리 뭐 신용카드라든가 적금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가상금리가 좀 붙어가지고 2.5에서 2.8 정도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기다리면서 이거 못 기다리겠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전략적으로 해서. 지혜롭게 여러분들께서 접근하셔야 돼요.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따라붙으면은 세력들은 오케이 하면서 판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하지 마시고 물론 올라가는 말에 올라타고 그런 종목들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과연 몇 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저한테 상담하니까 어때요? 아 이거 고점이에요. 매도 때려야 돼요. 왜 이런 자리에 사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시해드렸던 자리를 잘 보세요. 예? 아니 딱 10%만 드세요. 그냥 10%만. 여러분들 딱 10%만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10%만. 아 종목이 안 가겠습니까? 1주가 돼도 2주가 돼도 자 SB 인베스트먼트 같은 2월 21일하고 21일 이거 계속적으로 해서 이 종목만 제가 제시해드렸어요. 왜? 안 떨어지니까. 저는 안 떨어지는 종목. 조정이 나면은 여러분들께서 안정적으로 주워담을 수 있는 종목 있죠. 아 이렇게만 드세요. 이렇게만. 더 욕심내지 마시고 이렇게만 드세요.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자 다음 화면 마지막으로 해서 제가 오늘도 이거를 딱 제시를 해드릴게요. 아 여기서 얼마나 밀리겠어요. 이 종목이. 우리 시장님. 정부 정책 얘기가 나왔고 여기에 따라서 떨어질 만큼 충분히 떨어졌고 작년도 실적 좋고 틈새 종목에다가 공략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요. 예, 정책도 안 먹혀 시장도 안 좋아.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뭐야? 바닥권이면서 진격 시그널 1단계 틈새 종목에다가 여기에다가 우리가 매매를 해야지만 여러분들 어때요? 예,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딱 10% 아니면 20% 정도 충분히 사이즈가 나올 수 있는 종목. 오늘 제가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께 통 크게 한번 제공해 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종목 서비스 받고 시장 상황 체크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한다고 하시니까요. 참여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네,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DBS 박호정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상담 들어가기 전에 문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꼼꼼하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문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5304님의 문자입니다. 간만에 지인이 추천해준 종목 상보 매수 2,047원 30%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언제까지 들고 갈지 궁금합니다. 이번엔 지인이 좀 미덥지만 종목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지인분을 믿지 못하시고 이렇게 상담을 시청하셨습니다. 전문가님 상보 어떻게 보시나요? 주식에서 절대적으로 해서 이제 금지 단어가 뭐냐면은 지인의 이제 추천주. 예. 누구 말 맞다나 이제 추천하는 거 있죠? 그거 믿으시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잘 맞으면은 올라가는 거고 만약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올라가면은 예, 긍정적으로 해서 이제 찬찬을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떨어지면 원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주식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자, 비중 30%. 현재 단가가 2,050원 정도에서 지금 이제 들어가셨는데 약간의 소폭의 수익권이에요. 자, 상보.
어떤 쪽에 어떤 종목이고 어떤 테마입니까? 자, 이 종목은 이제 그리핀. 휘어지는 이제 그 신소재 있죠? 신소재. 예, 화대 이제 10대 소재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리핀에 관련된 종목이고 이 그리핀 소재 같은 경우는 뭐예요? 바로 이제 폴더블 폰 있죠. 여기에 연관성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폴더블 폰 관련된 종목군 중에서 바닥에서 있죠. 저가주의지만은 되게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은 맞아요. 다행스러운 종목은 이 종목은 단점이 뭐냐? 부채가 되게 많습니다. 예, 회사 내에서 현금성 자산 대부의 부채 자체가 한 3배 정도가 2배 정도가 더 많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경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중 30%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는 아닙니다. 투자 금액이 얼마 정도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30% 정도보다는 딱 20% 이내, 10% 사이즈예요. 왜냐하면 조금 위험성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좋아요. 내용은 좋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가지고 가야 되냐? 자, 폴더블폰이 언제쯤에 공개가 되죠? 출시 5월달 말, 5월달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어때요? 계속적으로 해서 단기별 올라가죠. 그러면 3월달 지금 초반이니까 4월달 정도 있죠. 아직까지는 2개월 정도는 여유가 있으니까 어때요? 자, 폴더블 하면은 여기에 따라서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투명 디스플레이 쪽인데 여기에 따라서 장비 소재, 장비, OLED 장비하면 어떤 종목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알려드렸죠. 소재하면은 지금 딱 떠오르는 종목이 있습니다. 예? 이 종목은 이제 소재 쪽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지금 이렇게 보십시오. 자, 지금은 엄청나게 떨어졌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왜? 실적 악화로 인해 가지고 과거에 이 종목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10,000원대에서 노렸던 이제 종목이었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2,000원대. 엄청난 실적 악화로 인해 가지고 예, 주가가 많이 이제 내려갔습니다. 작년도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올해 흑자 전환이 작년도에 나오면서 실적 자체가 계속적으로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냐, 개선이. 여기에 포인트를 이제 맞춰야 됩니다. 5월달 정도가 있기 때문에 한 2개월 정도를 한번 이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하단선 자체가 얼마 정도가 되면은 1,840원 정도가 됩니다. 메모하십시오. 1,840원 깨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정고점 있는 자리가 얼마냐? 2,200원 정도가 돌파가 되면은 자, 메모하십시오. 올라오게 되면은 2,400원에서 2,500원입니다. 네, 저는 누가 뭐가 얘기가 나와요. 뭐가 좋아요. 저는 이런 거 안 믿습니다. 제 눈만 믿어요. 자, 진격 차트를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매도 저항권이 2,400원에서 2,500원 정도 있죠? 그 정도를 딱 보이고 있으니까 그 정도 구간에 오게 되면은 전량 매도 내지는 반 정도를 매도를 하세요. 그리고 일단 챙기고 나서 다시 한번 그 가격권을 탈환하면은 예, 대박 스크롤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 제가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상보 손절가는 1,840원 올라온다면 2,400~500원에서 전량 매도하시거나 반 정도는 꼭 차익 실현하셔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하죠. 휴대폰 번호 뒷자리 0803님의 문자입니다. 녹십자셀 매수가 54,350원에 비중 30% 상담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정관이 녹십자셀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녹십자셀뿐만 아니라 우선적으로 해서 제약바이주가 이번 주 초반 정도까지는 흐름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오늘 녹십자셀을 비롯해서 시총 상위제 바이오 종목을 비롯해서 상당수의 기본적으로 해서 2%에서 5%까지 일제히 다 하락세가 나오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남북경합주 떨어지고 여기에 따라서 시총에서 상당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제약바이주 친구들이 일제히 하락 전환이 나오니까 어때요? 딱 이렇게 좀 이탈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아직은 괜찮아요. 녹십자 이런 쪽에 있는 종목군들이 작년도에서 가장 크게 올라갔던 것이 면역항암제 이문살 LC 있죠. 요거 자체가 희귀의약품 지정, FDA 미국에서 지정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새해로 이제 배양마로 이제 부각이 되었던 종목입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주에서는 여기에 따라서 유전자 분석 그리고 이중항체 이런 쪽에 있는 종목군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예, 나머지 작년도에서 초강세를 보였던 면역항암제 그리고 여기서 치매 이런 쪽의 친구들은 자리는 잡았어요. 사정권에 딱 들어왔지만은 아직까지는 분출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대응하시면 돼요. 예? 지금 이제 30% 정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그 이상을 하지 마세요. 딱 이렇게 한번 제가 설정해 드릴게요. 지금은 손절가를 얼마 정도를 설정해 드리냐면은 여기에 따라서 바로 이 자리입니다. 예? 5만 원입니다. 5만 원. 5만 원 정도를 마진으로 잡으세요. 5만 원 깨지면 안 됩니다. 5만 원 정도를 설정하시고 여기에 따라서 고점
자, 여기서 강력하게 이 최근 나왔던 고점을 다시 한번 양봉을 탈환하면서 얼마입니까? 네, 5만 6천 원 정도를 만약에 탈환하게 되면은 자, 드디어 이제 측면 돌파, 단기 급등 신호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딱 땡긴다. 예, 땡긴다고 하게 되면은 얼마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메모하십시오. 6만 4천 원에서 6만 5천 원 정도. 딱 10% 정도 이상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사이즈가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3월 달은 제가 얘기했어요. 정말 3월 달 시장 자체가 반등이 나오려고 하면은 1월 달, 2월 달, 3월 달 중에서 유일하게 올라가지 못했던 제약바이주가 어느 정도는 반등을 주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어때요? 재미가 있습니다. 지금 재미가 없죠? 첫째 주니까 아직은 괜찮아요. 둘째 주, 셋째 주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가격진 전략 그렇게 설정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녹십자셀은 5만 원 손절가 말씀하셨고요. 고점 5만 6천 원을 탈환하면 6만 4천 원, 6만 5천 원까지 도전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9210님의 문자입니다. 카카오 10만 4,500원에 30% 보내주셨는데요. 네, 오늘 종가에 이 가격대 마감을 했는데 종가님 카카오 어떻게 보시나요? 카카오를 정말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자, 카카오 같은 경우, 자, 카카오톡, 문자라든가 그다음에 카카오 페이지 같은 경우도 새롭게 이제 매출에서 상당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카카오 이제 택시를 비롯해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카카오 자체가 지금 사회적으로 해서 이제 문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체가 상당히 좀 바라보는 시각이 안 좋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여러 악재 속에서도 여기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도 그렇게 신통치가 않고요. 실적 전망치도 그렇게 올해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자, 저는 항상 비교를 해요. 카카오를 만약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카카오 같은 전도 유망한 그런 종목에다가 매매를 원하신다. 10만 원대예요. 근데 카카오를 봤을 때는 오히려 저는 네이버가 더 전망이 있다고 봅니다. 상대적으로요.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카카오 같은 신규적으로 해서 매수를 해가지고 어떤 큰 수익 이거는 아직까지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십시오. 지금은 단가 자체가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해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자 차트를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10만 원대 16만 8천 원 정도를 고점을 형성이 되고 나서 주가가 많이 밀렸었죠. 네, 많이 밀렸던 부분이고 실적도 작년도에서 꾸준하게 지금 정체가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는 안착을 하고 이제 돌려나오고 있지만은 강력한 역배열입니다. 지금 주봉상에서 이거 돌파가 나오기까지는 힘들어요. 예,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상대적으로 해서 네이버도 똑같은 위치에 있지만 그래도 저는 전망을 본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동일한 가격은 아니지만은 어떤 상황에 이제 봤을 때는 그 추구하는 방향 자체가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쪽으로 해서 한번 참고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응하십시오. 1차 고점 자체가 11만 원이에요. 여기가 아주 강력한 정화권이기 때문에 이거를 돌파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자리가 11만 8천 원 정도에 걸릴 겁니다. 그래서 11만 원 정도에서 설정을 해드리고 지지선 설정을 9만 8천 원 여기를 반드시 설정하셔야 됩니다. 요거 깨지면 안 돼요.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해서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격진 전략 조금 단기 전략이에요. 조금 긴 전망은 그렇게 지금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단기전 전략 가격적으로 제시했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카카오는 11만 원을 돌파한다면 11만 8천 원까지 그리고 지지선은 9만 8천 원 설정해 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3379님의 문자입니다. 알파홀딩스 12,700원에 30% 박호정 전문가님 수고하십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지금 약간의 손실권이 있는 상태인데 전문가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알파홀딩스 자체가 원래 알파홀딩스 자체가 알파칩스, 비메모리 쪽 반도체 회사였어요. 근데 바이오 쪽으로 해서 신규 사업을 이제 진출을 하면서 지금은 바이오에 대한 그런 성격 자체가 강한 종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1월 달 정도에서 올라갔던 것은 이제 바이오 이런 이제 면역 항암제 쪽으로 해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자, 지금 똑같아요.
이렇게 지금 연초 대비해서 작년도 시장 영향에 따라서 하락세 대비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반등이 이렇게 나오진 않고 있거든요. 예, 오늘 같은 이제 비메모리 쪽에서 어떤 이제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혀 움직임 자체가 없었죠. 그래서 지금은 바이오 성격이 더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바이오 같은 이제 성격이 더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는 1단계 지금 안착을 했다가 오늘은 조금 이탈을 하고 있어요. 아직은 괜찮아요. 가지고 있어도 돼요. 근데 비중 30%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는 아닙니다. 왜? 실적 자체가 조금 이제 그렇게 썩 좋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가지고 있는 비중에서 15% 정도 선에서만 유지를 하시면 되겠고 12,700원 정도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괜찮아요. 그래서 자 241선에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13,400원입니다. 우선은 1차 고점 자체가 13,400원이에요. 이거를 강하게 돌파가 되고 안착을 해야 돼요. 이 종목은 재료가 나와야 돼요.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종목군들은 여기에서 거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 정도에서 거래량이 나와야 하지만은 거기에 따라서 어때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400원 정도 1차적으로 해서 제가 제시해드리겠고 만약에 강한 양봉이 나오게 된다고 하게 되면 그 다음 자리가 얼마까지 갈 수 있냐면 그래봤자 이제 14,800원 마지노선이 14,800원입니다. 네? 이렇게 설정 대응하시면 되겠고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종목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이런 이제 사정권에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고점권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상대적으로 해서 안정권입니다. 재미가 없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종목이 있거든요. 네, 많아요. 여기에서 일단은 바람이 불어야 돼요. 강하게.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이제 바람이 분다고 하게 되면은 예, 이런 쪽에 있는 종목을 매매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소재의 이제 목표가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예, 잘 한번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알파홀딩스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2513님의 문자입니다. 답답합니다. 아이즈비전 매수가 4,970원에 비중 40% 좀 봐주세요. 점점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어떻게 하면 우리 시청자분의 답답함을 덜어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 IG비전 같은 경우도 오늘 상담하신 분들 중에서 가장 기업적인 내용이라든가 재무편도 이런 이제 재무적인 그런 가치 있죠. 가장 안정적인 종목이에요. 다만 종목 자체가 이미 작년도에서 한번 파동이 나왔던 종목이고 이미 추세가 딱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작년도 어떤 시장 영향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종목입니다. 되게 안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다만 비중이 너무 많으세요. 40%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 이것도 제가 아마 이번 시간을 통해 가지고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매입받 단가 대비해서 주가가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답답하시면 어떻게 하시냐면 비중을 줄이세요. 그리고 딱 지금 비중을 줄일 타임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지지가 되지 못하면 하단 이탈이 나옵니다. 그러면 손실 자체가 추가적으로 다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당부드렸던 것은 제가 제시해드렸던 종목군들 있죠.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 오늘도 제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제시할 거예요. 그럼 어때요? 비중 40%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종목이니까 예, 펀드멘탈도 괜찮고 실적도 좋습니다. 그래서 주가 하락이 제한적이에요. 예. 근데 만약에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추가적으로 해서 도중폭이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비중에서 반 정도를 줄이세요. 아시겠죠? 반 정도를 줄이시고 여기에 따라서 돌려 나오게 되면 우선적으로 해서 얼마까지 돌려 나오냐면 5,100원을 일단 안착을 해야 됩니다. 5,100원을 만약에 안착을 하면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냐? 1차 단기 고점 자체가 5,400원에서 5,500원입니다. 거기까지예요. 종목 자체가 사이즈가 딱 5,400원에서 5,500원. 거기까지 올라가게 되면 일단 가지고 있는 비중에서 다시 한번 이제 반 정도 차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은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비중에서 조절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요. 연초 대비해서 종목들이 힘있게 주도주가 없습니다. 주도주가 있으면은 이렇게 비중을 실어도 돼요. 근데 지금은 주도주가 아예 없는 시장이에요. 예, 요리 떴다 저리 떴다 떴다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이슈가 나와도 그 이슈에 의해 가지고 종목들이 올라가는 장입니다. 그래서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처럼 사정권에 있는 종목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바닥을 딱 들어가시면 어때요? 지루하더라도 그래도 그런 종목은 더 이상 밀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뭐예요? 이미 어느 정도 추세가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져도 언제든지 이상하지 않는 종목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이즈비전은 5,100원에 안착을 해야 하고 안착한다면 1차로는 5,400~500원까지 갈 수가 있는데 이 구간대까지 올라오게 되면 비중은 반 정도는 꼭 줄이시라 말씀드렸고요.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3407님의 문자입니다. DBS 전문가님, 배럴 17,100원에 비중 40%입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는데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할까요? 비중이 높은데 추매를 더 해도 될런지 궁금해요. 꼭 봐주세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지금 배럴이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은 아직까지 손실권에 있으신 상태잖아요. 더 보유하면 매수가까지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자, 배럴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서 3만 원대를 보이다가 그리고 나서 거의 뭐 반토막이야.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해서 떨어졌어요. 실적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8,000원 정도에서 저점이 형성이 되고 나서 지금 돌려나오고 있죠. 추매하시면 안 돼요. 잘 질문하셨어요. 지금 딱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매도할 자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비중 자체가 40%. 그래도 우리 시장님께서 17,000원 정도에서 편입을 하셨으면은 바로 이 자리. 여기에서 편입하셨다. 한 작년도 9월 달에 들어가셨다가, 엄청나게 이 역경을 인내를 하셨어요. 그러면 어찌됐든 이 역경을 인내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는 지금 아직까지는 손실 구간이지만 어떻게 하시냐?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매도하셔야 돼요. 왜? 올라가더라도 여기가 고점 될 수도 있어요. 요즘 종목은 절대적으로 해서 방심하면 안 돼요. 기회가 왔을 때 매도해야 됩니다. 기회가. 그래서 내가 매입한 단가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제 기법상에서 여기 바로 이 자리가 매수 영역.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제가 딱 제시한다고 하면 정확하게 15,000원이 매도예요. 14,800원부터.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지고 있는 비중에서 무조건 반이라도 때리세요. 매일 뭐 상한가를 가든 급등이 나오든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꼭 제 개인 투자분들이 상담을 이렇게 딱 하면은 여기에 따라서 급등이 올라오고 나서 꼭 질문하세요. 아니에요. 지금 장은 그런 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매도해야 됩니다. 반 정도를 매도하시고 만약에 운이 좋아서 여기를 소화한다? 그럼 얼마예요? 우리 시장님께서 매입한 단가. 저희가 이제 마지노선이에요. 17,000원. 예?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응? 거기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그래도 손해를 덜 본다는 생각으로 해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해서 단타적으로 해서 들어가신 것 같아요. 단타 하려고 무려 40%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해서 손 빨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밤 정도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같은 경우는 최대 마지노선 17,000원. 그리고 손절가를 얼마 정도 설정? 13,000원 정도 있죠? 그 정도로 해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럴 가격 전략 꼼꼼하게 세워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자도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2340님의 문자입니다. 에코프로 32,500원에 30% 최근 연속 하락 원인이 궁금합니다. 꼭 좀 알려주세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하락세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참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전기차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좋으니까. 올해도 여전히 이제 성장. 주요 이제 메이저 업체들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친환경 자동차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정부 같은 경우도 지금 미세먼지가 너무나도 극심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친환경 자동차, 특히 수소,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이제 방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종목. 우리가 중요한 것은 종목이 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일진머티리얼즈, 최근에 이제 주도적으로 해서 올라갔던 핵심 소재에 관련된 대장주 그룹주들이 일제 이런 식으로 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는데, 자, 지금은 일단은 어떻게 대응하냐면 어느 정도는 대응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 매입한 단가 32,500원. 지금 이제 지선까지 왔습니다. 얼마 정도? 3만 원 정도가 이제 마지노선입니다. 요거 깨지면 일단은 반을 때려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서 떨어지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 올해 이제 기대치가 전년도 대비해서 별로 이렇게 차이가 없다. 첫 번째. 그리고 프리미엄. 가격대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어요. 제가 얘기했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대가 좀 비싼 편이다. 펀드멘탈 대비해서. 성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메이저 형님들께서 이쪽으로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해서 매수가 가담이 안 되고 있으니까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다시 한번 이제 35,000원까지 올라올 거예요. 35,000원까지 돌려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얼마 정도까지 놓고 있으면 38,000원입니다. 그래서
지지선 설정 잘 하셔야 돼요. 그거 깨지면은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격적인 전략 잘 체크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도와드렸고요. 빠르게 마지막 상담도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1657님의 문자입니다. 신풍제약 12,700원에 20% 진단 부탁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워낙에 손실폭이 큰 상태인데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예,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주 내에서 선별적으로 해서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먼저 올라갔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 12,700원 정도 12,700원 정도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 시장님께서 작년도 이제 9월달 정도에서 들어가셨나요? 바로 이 자리에서 들어가셨군요. 예, 12,700원. 12,700원이죠? 예, 그러면은 꼭대기 사셨네요. 예, 2월달 작년도 3월달 정도 완전히 이제 고점이었었는데 일단 이거를 이렇게 보세요. 지금 고점입니다. 예. 지금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고점이기 때문에 이 자리 자체가 8,800원입니다. 바닥권에서 안착 신호, 매수 영역권 여기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따라서 한 20% 정도 가깝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때려야 돼요. 여기 잡으신 분들은.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따라서 이제 소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물량 소화, 지지선 설정 얼마 정도로 하냐면 7,600원 정도로 설정을 하시고 7,600원입니다. 추가 물타기 하지 마세요. 추가 물타기 하시면 안 됩니다. 7,600원 설정하시고 여기에서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한번 최근 고점을 돌파가 되면은 그때는 9,500원에서 9,800원까지입니다. 이때 올라갔을 때 일단 반을 때리세요. 매입한 단가까지는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예, 힘들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가격권을 잘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막판에 종목 상담이 많이 몰려 있어가지고 상당히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자, 종목 상담을 뒤늦게 올리신 분들 같이는 제가 이 방송을 마무리가 돼가지고 바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제가 선착순을 통해 가지고 딱 몇 분 정도만 더 상담을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요. 제가 조토가는 시간이 11시 30분이에요. 그래서 야간 무료 방송 있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이렇게 올리시면 제가 거기에 따라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뒤늦게 올리신 분들.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앞서 설명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자리 사셔야 돼요. 지금은요. 이런 자리에서 이런 유형의 종목군들에서 지금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제약바이주도 편입을 하셔야 돼요. 안 가면은 안 가는 대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거기에 제약바이주 제가 얘기했다고 해서 제약바이주로 몰빵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죠? 예. 거기에 따라서 제약바이주 다른 쪽의 틈새 종목을 통해서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화면.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께서 어때요? 다양한 종목을 통해서 매매를 그 다양한 종목에서 어디서 제시하고 있습니까? 바닥권, 상승 초입, 1단계 진입을 하고 있는 종목을 위주로 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께서 저는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자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서 얘기하는 거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30분 정도만 투자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 50만큼 거기에 따라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두 자리 숫자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그림을 통해서 제가 이런 유형의 종목을 또 드릴 겁니다. 오늘 틈새 종목, 바닥권에서 이제 스타트하는 종목 있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께 틈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통해 가지고 화끈하게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늦지 마시고 방송 시간대 11시 30분입니다. 종목 받아가시고 현재 시장 체크 요런 걸 다 알려드릴 테니까 꼭 오셔가지고 정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배너를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DBS 박호정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대박스쿨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도 알찬 강의와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